41번 보겠습니다. 다음 상태도에서 자 이렇게 금속의 상태도를 나타냈죠. 여기에서 액상선을 나타내는 것은 뭐냐 해서 자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거 금속의 상태도인데요. 이 부분은 용액이에요. 용액. 자 금속이 녹아서 액체인 상태예요. 고온 상태. 이 부분은 고체 상태입니다. 고체. 그러면 액체와 고체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은 뭐냐? 고체와 액체의 상태예요. 젤리하고 비슷하죠, 그죠? 자, 이 부분은 고체와 액체의 상태입니다. 자, 이 부분 액체, 이 부분 고체예요, 그죠? 이 부분 고체. 그럼 사이에는 액체와 고체 사이다. 액체와 고체가 있다 사이에는. 그러면 액상선이란 액체와 나머지 것들의 경계입니다, 이거. 이거 액상선이에요, 액상선. 자, 지문 보겠습니다. A, C, F죠. 자, 이게 액상선입니까? 아니죠. CD, 자, C, D, E, 이거 액상선입니까? 아닙니다. F, D, G, F, D, G. 자, 이거 액상선 맞아요. 정답 바로 3번이고 B지. 보지 맙시다. 42번 보겠습니다. 금속 표면에 스텔라이트, 초경합금 등의 금속을 용착시킵니다. 용착. 표면 경화층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이것은 표면 경화층이죠. 표면 경화층 용착시켜서 하드 페이싱입니다. 자, 용사법은 이 금속들을 싸서 그죠? 오돌토돌한 다른 것들을 입히는 방법. 이거는 입히는 방법. 입힌다. 층을 다시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표면 경화층을 만드는 거 하드 페이싱이죠. 정답 2번이고요. 쇼트 피닝은 강구를 압축 공기와 함께 쌓아서 이 표면을 그죠? 쌓아서 표면의 경도를 높이죠. 그리고 피로 강도를 개선하는 것이고 금속 침투법은 금속에 뭐 알루미늄 또는 뭐 크롬 같은 금속을 침투시켜서 표면을 경화시키는 방법입니다. 4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용접법의 분류에서 용접의 종류입니다. 초음파 용접은 어디에 속하는가? 납땜은 융접이죠. 그죠? 융접. 자, 그리고 압접, 융접, 아크 용접 있죠. 초음파 용접은 기계적인 압접입니다. 기계적인 압접. 소리에 의한 음파죠. 음파. 이거 음파는 소리입니다. 미세한 진동을 계속 두드려서 접합하는 기계적 접합법이에요. 압접입니다. 44번입니다. 주철의 조직은 탄소와 규소의 양과 냉각 속도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자, 주철의 성질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이 탄소. 그리고 규소입니다. 규소. 그거로 인해서 이들의 요소와 조직의 관계를 간단하게 그래프로 나타낸 게 있어요. 탄소와 규소의 선분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가로는 규소, 세로는 탄소입니다. 자, 이렇게 선이 내려오면서 여기에 주철의 조직을 표시한 게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래프 뭡니까? 마우러의 조직도입니다. 마우러 조직도. 자, 요거 주철의 조직이 탄소와 규소의 양과 냉각수도에 의해서 좌우되고 이것의 요소와 조직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가 마우러 조직도입니다. 알루미늄, 구리, 그리고 규소합금의 명칭으로 옳은 것은 알루미늄이고요. 구리죠. 자, 구리는 절삭성을 개선하는 겁니다. 절삭성. 알루미늄 합금의 절삭성 개선을 위해서 첨가하고 규소는 주조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주조성. 자, 그래서 이거를 개선한 것이 그러한 알루미늄 합금이 뭡니까? 라우탈이에요. 라우탈. 2번 라우탈이 되고요. 이 라우탈은 열 처리가 가능한 알루미늄 합금이에요. 알루미늄 표면에 방식성이 우수하고 자, 방식성이란 부식이 안 되는 거예요. 부식. 내식성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방식성이 우수하고 치밀한 산화 피막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방식 방법이 있어요. 자, 알루미늄 표면에 이 산화 피막은 뭐 철에서는 녹의 형태이긴 하지만은 알루미늄을 보호하는 표면에 알루미늄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표면에 산화 피막이 이렇게 않습니다. 스테인리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다른 부식성 기체나 분위기를 막아줍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본체를 보호를 해줍니다. 자, 이 산화피막 좋은 놈입니다. 알루미늄하고 스테인리스는. 자, 근데 이러한 산화피막을 만드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래 보시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노다이징은 수산법, 항산법, 크로산법이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이 아닌 것이죠. 자, 산화법 아니죠. 바로 아니고 수산법, 항산법, 크로산법 맞아요. 정답 1번입니다. 4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재결정 온도가 낮은 것은 가장 낮은 것이죠. 가장 낮은 거. 자, 찾아보겠습니다. 자, 주석 이거는 납과 함께 납도 마찬가지예요. 상온이 재결정 온도입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주석과 납은 상온이 재결정 온도로서 상당히 낮다. 요거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하드 필드 강 이거는 고망간 강입니다. 망간. 하드 필드 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죠. 자, 이 하드 필드 강, 고망간 강은 수인 강이라고도 해요. 수인 강이라고도 하고 오스테나이트 조직입니다. 오스테나이트 망간 강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망간이 10에서 14% 망간이 들어 있어요. 자, 오스테나이트 조직의 망간강이다. 맞죠? 성분은 10에서 14% 정도의 망간이 들어 있고 0.9에서 1.3%의 탄소가 들어있다. 맞아요. 이 강은 고온에서 치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600에서 800도씨에서 공냉한다. 이것도 안 맞아요. 급냉해서 경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내말면성, 내충격성이 우수한 것이 오스테나이트 망간강. 자, 고망간강 하드필드 강이 되겠습니다. 하드필드죠. 하드필드. 내충격성이 우수하다. 인성이 우수하고 파쇄장치, 임펠러 플레이트 등에 사용이 됩니다. 철탄소 상태도에서 A3와 A4 변태점 사이에서의 결정 구조는 되어 있죠. 자, 결정 구조. 자, 최심 정반격자, 최심 입반격자. 자, 정반격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최심 입반격자, 조밀 입반격자, 면심 입반격자 있어요. 이 세 가지 있습니다. 세 가지. 세 가지를 암기하시고요. 아래에 보시면 A3 변태점 그리고 A4 변태점이 이것들이 변태하는 기점이에요. 그래서 최심, 면심, 최심 이렇게 외우시고 알파, 베타, 알파, 감마, 감마, 델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파, 감마, 델타. 자, 그래서 알파 처리 A3점 이하에서는 최심 입방, 그리고 감마 처리 A3와 A4 변태 사이에서는 면심, 감마는 무조건 면심이에요. 그죠? 면심. 그리고 A4 이상에서는 델타 처리 최심입니다. 최심 두 번 나오죠? 요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요거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49번은 정답이 A3와 A4 변태점 사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A3와 A4 변태점 사이에는 요겁니다. 면심이죠. 면심.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조직은 결정구조는 면심이다. 50번 열팽창 개수가 다른 두 종류의 판을 하나로 붙여서 그죠? 하나의 판으로 만든 겁니다. 자, 판재가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를 붙였습니다. 자, 열팽창 개수가 다르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온도를 줬어요. 온도 주게 되면 이게 늘어나는 양과 이게 늘어나는 양이 다릅니다. 이 한쪽 부분을 여기를 붙였어요. 그죠? 여기를 붙이면 늘어나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붙어 있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떨어집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턱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전기를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전기를 떨어뜨려서 스위치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스위치. 이런 경우가 뭐냐? 라는 문제인데요. 온도 변화에 따라서 희거나 그 변형을 구속하려는 힘을 발생해서 온도 감응 소자 등에 이용되는 것은 이것은 바이메탈이에요. 바이메탈. 바이메탈 암기하세요. 바이메탈이고요. 자, 이러한 성질을 사용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기 다리미. 전기 다리미. 가열 받았을 때 끊어주죠. 이렇게 열팽창을 원리를 이용을 해서. 그리고 전기 밥솥 있죠. 전기 밥솥도 가열되면 끊어집니다. 자, 이러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이메탈이다. 그리고 51번 기계제도에서 가는 2점 세선, 이거 가상선이에요. 가상선이고 가는 2점 세선은 이렇게 긴 선이 하나, 짧은 선이 두 개, 긴 선 하나, 짧은 선 두 개, 이런 식입니다. 자,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뭐냐? 중심선, 지시선, 피치선, 가상선이죠. 가상선은 가상의 형태 또는 가공 전후의 모양
또는 뭐 조립 상태, 그죠? 조립이나 작동 상태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해 놓습니다. 사용을 합니다. 50번 나사의 종류에 따른 표시 기호가 옳은 것은 이죠. 자, 나사의 종류에 따른 표시 기호가 옳은 것은 M은 미터 사다리꼴 나사입니까? 삼각 나사예요. 미터 삼각 나사. UNC는 미니추어 나사입니까? 아니에요. 유니파이 나사입니다. 유니파이. RC 간용 테이퍼 앞나사 맞아요. G는 간용 평행 나사입니다. 간용 평행 나사.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왼쪽에 오른쪽에 그죠? 제가 왼쪽에 말씀드렸는데 오른쪽에 여기 보시면 나사의 종류 나와 있어요. 요거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암기. 53번 배관용 탄소 강간의 종류를 나타내는 기호가 아닌 것은 배관용 탄소 강간 여기에는 SPPS 압력 배관용이죠. 그죠? 이거는 압력 배관용 탄소 강간입니다. 그리고 SHP 이거는 H 하이 프레서예요. 그래서 고압 배관용입니다. 고압 배관용. SCP에서 P 이거는요 플랫의 약자예요. 플랫. 강판 강대의 약자입니다. 따라서 SCP는 C가 콜드예요. 그래서 냉간, 아변, 강판, 강대입니다. 강판은 넓은 판재고요. 강대는 좁은 판재예요. 이렇게 생긴 거. SPLT. 자, 요거는 저온 배관용 강간이에요. 저온 배관용. 로 템퍼레처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SCP는 판재입니다. 강간이 아니고요. 54번입니다. 기계제도에서 도형의 생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도형이 대칭 형식인 경우에는 대칭 중심선의 한쪽 도형만 그리고 그 대칭 중심선의 양끝 부분에 대칭 그림 기호를 그려서 서로 대칭임을 나타냅니다. 자,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칭 중심선의 한쪽 도형만 그린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중심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쪽 부분만 그리고 여기는 생략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략. 2번 보시면 대칭 중심선의 한쪽 도형을 대칭 중심선을 조금 넘는 부분까지 그려서 나타낼 수 있고 조금 넘는 부분까지 그려서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때 중심선의 양 끝에 대칭 그림 기호를 반드시 나타낸다. 자, 대칭 기호는요. 여기에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그려지면 중심선이 대칭 도형일 때 이렇게 그리는데 조금 이렇게 넘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그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대칭 기호를 이거 틀렸습니다.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같은 종류, 같은 모양의 것이 다수 줄지어 있는 경우에는 실형 대신 그림 기호를 피치선과 중심선과의 교점에 기입하여 나타낼 수 있다. 자, 중심선이 이렇게 쭉 가 있고요. 자, 여기에 구멍이 하나 파져 있어요. 그리고 계속 이 구멍들이 반복되어서 갑니다. 그죠? 반복돼서 가서 여기까지 파집니다. 그러면 한두 개 표시하고 중간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요 얘기를 하고 있고 맞는 얘기예요. 축, 막대, 강과 같은 동일 단면형의 부분은 지면을 생략하기 위해서 중간 부분을 파단선으로 잘라내서 그 기묘한 부분만을 가까이에서 도시할 수 있다. 자, 간이나 파이프 같은 경우는 길어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파형을 그려서 생략을 좀 해서 원래 이 길이가 한 10m다. 그런데 짧은, 그죠? 작게 줄여서 그릴 수가 있어요. 똑같은 현상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긴 걸 그냥 그대로 그릴 필요 없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틀린 건 뭐냐면 1번과 2번이 형상에서 설명이 조금 반대가 돼 있어요. 이거는 중심선까지만 그리고 반대는 생략한다고 이거는 도형이 중심선을 넘어간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55번 보겠습니다. 못대기의 치수가 2이고요. 2mm고 각도가 45도일 때 올바른 치수 기입 방법은 자 45도 못대기는요.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이 모서리에서 이렇게 45도로 칩니다. 그러면 2mm란 것은 여기가 2mm고요. 여기도 2mm예요. 그죠? 2mm. 그럴 때는 치수를 어떻게 쓰느냐. 이 부분에 C, 2라고 써요. 45도 못대기는 기본이 C를 넣습니다. 45도 아닐 때는 치수나 각도를 다 줘야 됩니다. 이럴 때 올바른 기입 방법은 자 1번 C2가 되겠어요.
도형의 도시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 도형의 도시 방법. 소선 가공 때문에 부품의 초기 윤곽선을 도시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가는 2점 세선으로 도시한다. 자, 소선 가공이죠. 그죠? 부품 초기의 윤곽선. 이거는 소재의 상태, 소재 상태. 그래서 제품을 만들 때 제품을 이만한 제품을 만드는데 원래 소재는 이만한 형상의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만한 형상의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러한 형상의 가상선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필릿이나 둥근 모퉁이와 같은 가상선의 교차선은 윤곽선과 서로 만나지 않는 가는 실선으로 투상도에 표시할 수가 있다. 자, 요 설명은 이러한 제품이 있어요. 그죠? 이러한 제품. 근데 여기에 라운드가 졌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 학교에서 그릴 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요. 그리고 가는 선으로, 요렇게 직선으로 해서 직선으로 이렇게 그려서 여기가 교차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림 좀 이상한데. 자, 그렇고요. 3번 널링부는 굵은 실선으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표시합니다. 자, 이 얘기는 널링은 동그란 물체에서 손잡이를 그리는 거죠. 야, 자, 이 체크 무늬를 다 그리잖아요. 자, 일부만 도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널링임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맞아요. 4번 투명한 재료로 된 모든 물체는 기본적으로 투명한 것처럼 도시한다. 아니에요. 그냥 형상을 다 그리고요. 형상 도시하고 주소에 따로 설명을 답니다. 또는 재질란에 달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57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삼각 정투상도에서 가장 적합한 입체도는, 자, 그림 보겠습니다. 이거 모델링 설명 안 드리고요.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자, 이게 정면도죠. 정면도. 그리고 평면도입니다. 위에서 본 거죠. 그죠? 그리고 우측면도. 정면도 보시면 요렇게 파진 게 있어요. 요 선이 있어요. 자, 평면도 같이 보면 요 면이 있잖아요. 요 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선은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자,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선은 이 선이 돼버려요. 따라서 정확하게 그리게 되면 이러한 형상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자,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고요. 자, 네모가 나타나고 이렇게 파져요. 자, 이 형상 기억해 두시고 답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어디에 제일 가깝습니까? 이 형상이죠. 정답 1번입니다. 58번 제3가법으로 정투상한 그림에서 누락된 정면도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이거 갖다 놓고요. 평면도 갖다 놓고 측면도 갖다 놨어요. 자, 형상을 잡아야 돼요. 참 그리기 어렵습니다. 자, 정면도 어떤 것이 가까우느냐. 자, 이 선. 자, 우선 사각형임을 알 수 있어요. 이 선은 다 연장을 시켜요. 자, 이 선 연장시키고 이 선 연장을 시키죠. 연장시킵니다. 그리고 이 선하고 이 선이 내려와요. 평면도에서. 그리고 이 선 만납니다. 이 선 만납니다. 이렇게 나오죠. 나오고, 자, 그리고 이 선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자, 그런데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선, 자, 이 선은, 자, 아래에서 그림에 보시면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선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선은 날라가요. 자, 요렇게 정면도가 바로 요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에 보시면 요렇게 설명이 있죠. 요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어요. 59번 다음 중에서 게이트 밸브를 나타내는 기호는 했죠. 게이트 밸브. 자, 보겠습니다. 게이트 밸브 어떤 걸까요? 자, 요 녀석 게이트 밸브 맞아요. 자, 2번. 그리고 여기에 중간에 볼 있는 거 있죠. 요거 볼 밸브입니다. 볼 밸브. 볼 밸브. 그리고 게이트 밸브가 비슷한데 한쪽 선 이거 없는 거 있죠. 이거 체크입니다. 체크 밸브. 한쪽 방향의 유량만 허용을 하죠. 그리고 요거 꼭다리 하나 달렸죠. 요거 손잡이. 요거 코크 밸브예요. 코크 밸브. 게이트 밸브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코크 밸브 요렇게도 그립니다. 자, 그래서 특징을 보시면 밸브를 아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60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용접 기호는 무슨 용접을 나타내는가 되어 있죠. 요거, 자, 10 용접 아래에 해설 있어요. 봐주시고. 비트 용접은 없다고 그랬죠. 자, 비트란 건 없어요. 요거는, 자, 요러한 판재를 이렇게 용접한 거예요. 이렇게. 이 용접 이름 뭡니까? 이거 필릿 용접이에요. 필릿 용접 이름입니다. 90도 형태로 생긴 거, 그죠? 이 부분.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